예, 이번 시간에는 서울고 2018에서 2020까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그 기출문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진도가 항상 이제 범위가 항상 똑같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바뀌었어. 작년에는 직선까지였고 그 전에는 이제 원이 포함되어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딱 직선까지만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출을 분석한다는 게 그 서울고에서만 중요한 문제들을 분석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은 문제들을 보겠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다 중요한 부분은 다 중요해 결국은.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수원, 수투 그리고 뭐 선택 과목을 선택하죠. 근데 고1 과정은 약간 내용 밑에서 깔아주는 그 연상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돼 결국은. 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거를 더 중점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고에서 나왔던 문제들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빠져있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근데 딱 기출문제만 보는 거예요. 딱 기출문제, 서울고에서 나왔던 거. 일단 사설인데, 일단 그러면 어떤 것들을 다룰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근계수 관계하고 인수분해.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라는 것은,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퀄 0을 구하는 거잖아. 해를 구하는 거죠. 근을 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이 있어. 그래서 사실 근해 공식이 다 끝나는데, 문제를 편리하게, 그러니까 무겁잖아. 너무 그걸 다 쓰고 있으면. 편리하게 풀기 위해서 근계수 관계를 이용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에서도 활용했고, 2차 함수에서도 활용했고. 근데 2차 이상, 3차부터는 근해 공식이 없죠. 그래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배워. 사실 근해 공식이 너무 무거워. 뭐냐면 2차는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3차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게 또 2차하고 똑같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2차가 뭐죠? 1차항을 죽이죠. 제곱을 해서 죽여. 근데 3차, 4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2차항하고 1차항을 죽여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는 그런 거 안 배우는 거고요. 너무 어려워 그게. 그래서 우리는 조립제법 되는 것만 해. 사실은 우리가 조립제법하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조립제법 돼. 대부분 인수분해 돼. 아니면 근계수 관계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근계수 관계 원리는 그거예요. 인수로 쪼갰을 때하고 전개했을 때하고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근계수 관계하고 인수분해, 그리고 특이한 인수분해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값을 포함한 식을 풀이.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하는 식은 뭐예요? 절대값 아닌 0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수직선에 찍어주죠. 그리고 케이스를 쪼개죠. 이게 기본 정석이에요. 이 방법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걸로 풀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거를 함수적인 관점. 그러니까 함수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함수를 하나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식이고, 사실 고등학교 문제를 풀 때는 그 좌표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해야지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연습 많이 해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도 소개를 할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2번은 그런 거고, 3번은 연립부등식 그냥 하나로 된 식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프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 출제가 돼서 그 문제를 한번 다룰 거고요. 4번은 고난이도, 그러니까는 모의고사 문제 형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워요. 모의고사 형태는 약간 이제 결합 형태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수능형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다른 학교에서, 그러니까 괜찮은 문제들은 모든 선생님들이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출제가 되어 왔고, 서울고에서도 작년에 출제됐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근데 다르게 근데 이런 문제들 특징이 뭐냐면, 약간만 변형을 하면 어려워져. 똑같은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중학교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풀 수 있으면 끝. 근데 이거 바꿔놓으면 못 풀어.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좀 쉽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관점에서 시작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그거예요. 도형 파트. 특이점과 직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점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이야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나, 아니면,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들. 그리고 내심, 외심, 이런 것들. 무게중심, 이런 것들. 그것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가계이등분. 중선정리. 근데 중선정리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선정리 같은 경우 원하고 많이 관련돼서 많이 출제가 돼요. 원하고. 그건 알죠?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은 중선의
중선의 제곱, 2배의 중선의 제곱 더하기 밑에 한 변의 제곱. 네,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점하고 직선하고의 거리 구할 때 그냥 수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게 뭐 최단거리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수직이등분이면 일단은 최단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다뤄볼 거고요. 5번 밑으로는 따로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1번부터 4번까지 할 건데 일단은 소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알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세 개가 다 평행하면 끝.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는 다른 놈이면 끝. 아니면 세 개가 다 한 점에서 만나면 끝. 근데 은근히 서울고에서 많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해마다 거의라고 하면 좀 그런데 18년 이전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계속. 그래서 한번 그냥 소개만 할 거고요. 그 넓이 관련된 문제. 요거는 가장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는 그 출제가 됐던 문제. 작년에 22번 문제. 그 문제가 22번 아닌가? 좀 봐야겠다. 뭐냐면 그 도형을 이등분하는 조건이나 이등분했을 때 어떤 값을 구하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우선 사설이 너무 긴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글씨 너무 작다. 근계수 관계와 인수분해. 딱 들어온다. 19년 11번 문제예요. 재작년 11번 문제. 봐봐. 보면 지금 3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3차 방정식이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네요. 그렇죠? 그 허근 하나가 주어졌어. 허근이 주어지면 우리 근 또 하나 알죠? 그래요? 켤레근이지. 그래요? 켤레근으로 그걸 또 하나 알아. 그리고 요 값을 구하래요. 요 값. 근데 일단 켤레근 이야기하다가 켤레근을 갖고 또 하나 무조건 실근이죠.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당연한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 근계수 관계에서 두 근을 알고 계수가 적당히 주어지면 또 다른 근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적당히 이제 계산을 해서. 근데 요걸 보면 봐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 근데 요거 잘 살펴보면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들어가 있네? 만약에 1이 x라면 어떻게 돼? x면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그냥 근인 거죠. 근인 거예요. 근데 봐봐. 요거랑 비교했을 때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어떻게 쓸 거냐면 x 마이너스 알파 요거를 1을 앞으로 당겨.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1을 앞으로 당겨갖고 x라고 쓰면 이 마이너스 하나 튀어나오죠. 요거를 fx라고 치면 저 값은 뭐예요? f1을 구하라는 거죠. f1이 뭔가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거를 갖고 fx를 찾을 수 있겠네. 얘는 뭐예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죠. 쟤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4죠. 그래요? 그럼 쟤를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얘하고 똑같은 식이 돼야 되죠. 왜냐면 4로 나누더라도 마이너스 4로 나누더라도 제 근은 알파, 베타, 감마예요. 최고차항을 맞췄어. 됐어요? 따라서 얘는 fx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저기다 마이너스 4로 나눈 거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10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그리고 f1은 뭐야 여기서?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0 마이너스 a 빼기 10 마이너스 b 쏘리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여기서? 미안. 지금 4로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눴네. 앞에 것만 나누고 다시 fx는 마이너스 x의 3승 더하기 4분의 10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x 마이너스 4분의 b 이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약분 안 할게요. 어차피 4분의 1로 표현을 해야 돼. 이따 보면 저기 보기에도 4분의 1로 표현되어 있죠. 이따가 뭐 약분 계산은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 될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F1을 구해야 돼. 그리고 요거 우리가 모르는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B 요 값을 구할 거거든요. 근데 저기서 잘 살펴보니까 플러스 4분의 A가 두 개의 근을 곱해서 더하는 것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B는 뭐예요? 세 개를 그냥 곱하라. 이거하고 똑같죠? 됐어요? 저거를 그러면 요거를 활용해서 할게. 근데 우리 우선은 근을 갖고 뭘 하려고 하면 나머지 실근 하나를 구해야 되죠. 근데 한 가지 주어진 게 있어. 세 근의 합이 주어져 있죠. 세 근의 합. 여기 4분의 10이죠. 그러니까 세 근의 합.
얘가 4분의 10이고, 세근의 합은, 일단은 요거의 켤레근을 베타로 할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예요. 그러면 켤레근 하니까 여기다 플러스 붙인 거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더하면 뭐예요? 허수 부분이 날아가네? 그리고 4분의 1만 남네요? 4분의 1을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4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감마를 실근이라 하면 이게 되죠. 그러면 감마는 뭐예요? 감마는 넘어가니까 4분의 8, 2가 되죠. 됐어요? 감마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서, 저기 보면, 맞불마니까 4분의 2를 구할 수 있네요. 4분의 2. 얘는 두 개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이 색은, 요 놈하고, 그냥 근을 적어놓고 하자. 이게 헷갈리니까, 적어놓고, 알파가 그냥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두 번째, 4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마지막 근 2.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1번. 저기, 맞불마니까 4분의 2. 얘를 구해볼게. 두 개씩 곱해서 돼. 요거. 이렇게. 그럼 요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합차로 되죠. 합차. 그러면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왜냐면 i 때문에. 4분의 루트 3의 제곱. 그러면 16분의 3. 두 개 더하면 뭐예요? 4분의 1이죠. 오케이. 4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딱 떨어지는 게 뭐예요? 허수부분 지워지죠.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그러면 2 곱하기 이 실수분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실수분 4분의 1을 두 번 더하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4분의 2. 그래서 얘는 4분의 1. 근데 한 방에 가자. 우리 마이너스 4분의 1을 구해야 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2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1. 이거 되죠. 그러면 요거 하나 구했어요. 됐죠? 두 번째. 저기에서 세 개를 곱해서 더한다. 이게 세 개를 다 곱한 거. 쟤는 맞불 마니까 마이너스 4분의 b가 되죠. 예, 그럼 세 개 다 곱해. 곱하면 어떻게 돼? 얘 곱하면 얘는 또 합차로 돼. 방금 전에 계산했었죠? 4분의 1 나왔었죠?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죠. 그러니까 4분의 2 이렇게 쓸게요. 약분 안 할게요. 우선. 됐죠? 그러면 우리 요것도 구했어. 그러면 얘를 그냥 다 구해봐.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냥 적을게. 약분 안 하고 4분의 10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 아이고 똑소리 났어. 플러스 4분의 2죠. 됐죠? 지금 갑자기 멍 때렸어 선생님이. 틀릴 줄도 몰라. 그럼 얘기하면 이거부터 계산하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얘 계산하면 4분의 2 끝났네. 4분의 1 4분의 2 계산을 왜 다 하고 있지? 그럼 얘는 4분의 3이죠. 요거는 뭐 간단했죠? 지금 요거는 단순하게 근계수관계만 이용해서 쫙 풀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 뭐냐면 우리가 허근이 하나 주어지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4를 곱하고 넘겨서 제곱하면 2차식이 나오죠. 넘겨서 2차식이 나와.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거. 근데 이 켤레근이라서 베타를 대입해도 똑같은 식이 돼. 그럼 요게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x-2 요것도 근이니까 두 근을 곱해. 2차식과 1차식을 곱해. 그게 0이 되는 거죠. 그거를 잘 변형을 시키면 계산이 조금 뭐 비슷해요. 이거랑 계산량은. 예, 그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일단은 시간 계산 단순하게 근계수 관계만 이야기하려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작년 14번 문제. 일단 요거 지우고 한번 읽어보세요. 보죠. 3차식이 이렇게 나왔어.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다. 실근 합이 8이다. 그렇게 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 알았어. 그러면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단 3차 이상은 조립제법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되면 풀기 힘들어. 사실 우리가 근계수 관계 또는 예, 자우지가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몰라. 그래서 인수로 다 못 쪼개요. 근데 우리는 쪼갤 수 있는 것만 배워요. 그래서 조립제법 들으면 될 거야. 제 기수 일단 적어볼게요. 3 2a 빼기 6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제곱. 얘 잘 봐봐. 관찰. 여기 플러스 a 마이너스 4a 2b 하면 요거 어떻게 지워지네. b제곱 마이너스 2b제곱 이제 2 곱하면 어떻게 지울 수 있네. 그럼 얘 아마 인수로 2를 갖고 있을 거예요. 봐봐. 2, 3, 2, 3, 6, 2a 그러면 4a b제곱 되네. 그죠? 딱 떨어졌네.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2 3x 제곱 2ax 더하기 b제곱 이게 0이 되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을 했으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뭐예요? 얘가 2를 대입하면 0 되면 안 돼. 그럼 2 대입하면 얘는 12 2 대입하면 4a b제곱 이게 0 되면 안 돼요. 근데 0 되지 않는 a, b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일단 이건 일단 킵해놔. 두 번째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요거의 판별식 A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양 사이드 3b 제곱 이게 뭐냐 왜 이퀄이 나오지? 이게 0보다 크면 되죠. 이게 양수다. 됐죠? 이 두 가지 조건. 근데 요걸로는 못 풀어. 아, 또 있네. 합이 8이다. 합이 8이니까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얘는 근이 2고 여기에서 근의 합 구할 수 있죠? 근계수 관계 이용해서 마이너스 3분의 2죠. 마이너스 3분의 2a 이게 8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a는 2 넘어가면 6 2로 나누면 3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 a는 마이너스 9 나왔어. 아 그럼 여기서 우리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이너스 9니까 12 마이너스 4, 9, 36 더하기 b제곱 b 0이 안 되면 돼. b제곱이 0이 안 돼야 되는데 얘가 얼마? 24인가요? b제곱 24. 근데 ab는 정수 조건이다. 그러면 b제곱 24 될 일이 없죠. 예. b가 정수가 어떤 놈 제곱해서 24가 안 되니까 무조건. 두 번째는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뭘 대입해? 아 요거 9를 대입하지. 81 빼기 3b 제곱이 양수다. 그러면 b제곱은 작다. 뭐하고? 넘광하고 3 나누면 27. 제곱수가 27보다 작은 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25 6의 제곱하면 넘어가죠. 그러면 뿔마 1, 2, 3, 4, 5 여기에다가 또 하나 있지? 정수 0 그럼 몇 개예요? 5개가 2개씩 10개 11개네요. 순서상이. 왜냐면 마이너스 9는 항상 정해져 있어. b만 움직이면 되죠. 됐죠? 예. 이것도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거는 살짝 난이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네요. 무섭잖아. 정수 공부하라면.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19년 19번 문제. 얘가 지금 단순하게 앞에서 조립제법 같이 아니면 근계수 관계 같이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얘가. 그러면 다른 방법 써야 돼. 어떻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노가다지. 봐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제를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허근을 가지면 지금 문제 먼저 보자. fx 4차예요. 4차가 진짜 특수한 케이스 뭐 상반 방정식 그러니까는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또는 합차를 이용한 문제 있죠. 제곱해서 다시 쪼개는 거 2차식으로 그렇게 딱 보이는 문제 아니면 인수분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4차 같은 경우는. 근데 얘 봐봐 4차예요. 또 해피했는데 1이네. 얘가 1을 근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얘는 때려 죽여도 인수분해하기 힘들어. 근데 지금 봐봐.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A범위 구하는 거고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가 요게 근이래. 근데 첫 번째 문제 선생님이 그랬죠. 허근을 가질 때는 우리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가 또 상수항 1이네. 일단 그리고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래,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건 조금 이따가 해보고 요거 가족권을 먼저 활용해서 무슨 짓을 해보죠. 무슨 짓을 해도 이 근이 알파라고 해. 그러니까 얘가 알파라 할게요. 뭐 알파 바가 그러면 또 다른 근이겠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얘는 봐봐 2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넘겨주고 루트 3i 얘를 제곱해서 정리하면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넘어와서 플러스 4. 두둥, 그렇지.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 0일 거고, 또 다른 그 혈내근도 0일 거고, 따라서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이 저거의 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를 개수를 비교해서 맞춰줄 거야. 왜냐면 우리 개수 두 개 다 알아. 최고차항이 얘 x 1이야. 상수항도 안 해. 아싸네. 그러면 요 1차항만 구하면 되잖아. 됐어요? 1차항만 구하면 돼. 근데 a, b, c 의 변수가 다 있다. 그럼 d를 할게. dx. 이렇게. 이게 0이 돼. 그러니까 이게 fx예요. 그냥. fx라고 쓸게. fx. 그러면 봐. 나 조건을 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실근 같지 않다. 얘 실근 아니었죠. 얘는 허근이야. 그럼 얘가 허근이면 돼. 얘 허근 조건 뭐야? 허근. 얘 판별식. 벌써부터? 그래, 벌써부터 그냥 해. D 나갈게요. 그럼 D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D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일단 이거 나왔어요. 그럼 D의 정체를 한번 구해보자. D 정체 계수 비교예요. 살짝 노가다인데 뭘 할 거냐면 지금 얘랑 같으니까, 그렇죠? 같으니까 저기서 3차씩, 3차항이 A니까 3차항을 비교할 거예요. 여기서 3차항. 파란색 잡았으니까. 3차항을 비교할게. 그럼 여기서 3차항이 나올 수 있는 방법. 2차, 1차. 1차, 2차. 이거밖에 없죠. 그래요? 그럼 2차, 1, D. 그럼 얘는 D. 그리고 얘는 1차, 2차, 마이너스 1. 이게 A예요. 됐어요? 그러면 D는 A 플러스 1이지. 투입하면 되네. 우리 A 범위 구하는 거지. 맞네. 그럼 마이너스 2 A 플러스 D 이게 2보다 작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 2를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A는 1보다 작다. 이거네. 하다 보니까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방에 보이는 문제가 갈수록 안 나와. 중학교 때하고 달라서. 여러분 중간고사도 봐갖고 알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그 다음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밟아가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논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를 쓰면 그 다음 게 보이고 그 다음 게 보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이 공부를 한 60%, 70% 공부를 해. 적어봐야 돼요. 눈으로 봐갖고는 한 방에 안 풀려 잘. 갈수록.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수험 배우고 수투 배우고 선택 과목 배우면 이게 갈수록 때려 죽이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수능으로 보면 지금 15번, 22번, 30번은 아예 킬러 문제예요. 킬러 문제. 그 밑에 당이 14번, 21번, 29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안 적으면 때려 죽이는 5%. 그러니까 적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일단 그 다음 거 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뭐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 빨리빨리 하자고요. 네, 작년 20번 문제. 이거, 이제, 지금 첫 번째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일단, 우리 인수분해, 어차피 얘 전개하면, 이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없어. 지금 4차가 나올 때는 어떤 걸 치환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얘 치환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죠? 특수한 경우만 뭐 풀 수 있다고 그랬죠. 4차가. 얘는 뭐 특수한 경우도 아니네. 결국 쟤 전개해야 돼요. 그래요? 전개해서 딱 운이 좋으면 제 근계수 관계로, 조립제법으로 해서 조립제법이 되면 땡큐인데 얘 그냥 결론을 먼저 이야기할게. 조립제법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약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인수분해의 기본은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죠. 내림차순인데 얘를 보면 이것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갖는다. X도 실근이고 A도 실수예요. 그러면 A에 관해서 정리를 해. 일단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 사실 잘 안 보여. 미치도록 안 보이거든요. 근데 A는 저거 나와봐야 2차예요. 2차는 무조건 인수분해 되죠. 우리 안 되면 그 그림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돼. 숫자 완전히 지저분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죠. 사실. 그렇지? 그리고 사실 20년, 20번이라고 치면 요거 틀리라고 낸 문제야. 20번이면 거의 뒤에 막바지 문제들이고 알아도 틀릴 수 있는 번호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그래야지 당황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죠. 어차피 안 되는 거 다 하니까 전개할게. 그러면 일단 앞에 거 제곱 x 4승, 가운데 거 제곱 16x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배, 그러니까 8x 3승, 그 다음에 8ax, 그 다음에 2배, 그러니까는 2ax 제곱, 그 다음에 밑에 거 2x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x로 정리해도 안 돼. 시간계상 한번 삽질했다고 치자. 어차피 시행착오를 많이 해봐야 돼서. 근데 한번 우리 삽질해서 안 되는 거 확인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그러면 a 제곱 두고 뒀어.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치워. 선생님도 계산 실수 겁나 많이 하거든요. 봐봐. 그러면 이제 보면 a의 식을 다 적어보면 얘는 플러스 2a 맞나? 아니 a로 정리한다면 왜 a라고 적고 있지? 2x 제곱 더하기 8x 예 마이너스 1 지워야 돼. 이따가 또 쓴다. 그럼 a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x 4승 그 다음에 3승짜리 어디 있어? 지워가면서 하자. 8x 3승 요딴 식으로 쓰면 이따가 칸 부족한데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이퀄 0 다 맞겠죠? 확인. 그래 맞아야 돼. 그러면 봐봐. 얘는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를 찢어놓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얘는 상수항이 없죠. 그래서 3차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인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를 1이라고 놓고 1을 한번 인수분해 할게요. 1을 그러면 이제 먼저 x로 한번 묶어주죠. x로 한번 묶고 그 다음에 x 3승 플러스 8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걸 볼게. 얘는 지금 3차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라도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요 상수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거의 인수가 되는 약수가 되는 놈이 요거 조립제법 되는 놈일 거예요. 놈인 인수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거를 조립제법 때려보자. 얘를 그러면 1, 8, 마이너스 2, 마 3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 될까? 플러스로 가면 한없이 커져. 마이너스 3 이거 이라 할게. 마이너스 3, 5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15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볼게요. 뭐 하나가 틀린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이 제곱항에서 16을 빼먹었구나. 그래 이거 안 지웠네 딱. 그러면 봐봐 16을 지우면 16하고 요거랑 계산하면 얼마예요? 13인가? 틀렸으니까 이게 색깔 다르게 14죠. 14 그래 이렇다고 쏘리.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4죠. 플러스 14죠. 플러스 14 이게 되는 거죠. 원래 이게 조립제법이 돼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치사해.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라서 3, 5,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딱 되네. 0 됐죠? 그럼 얘를 다시 쓸 수 있어. 어떻게? 좀 지저분해지네. 그냥 할게요. 얘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이거죠?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그냥 해봐. 그냥 x 하나 붙어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 놈하고 색깔이 너무 화려하다. 요 놈하고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봐봐. 여기 1창 3이고 여기 1창 5죠. 8 만들 수 있죠. 요건 저곱항 있죠. 2 만들 수 있죠. 상수항은 2만 붙어 있죠. 되네. 그러면 얘 어떻게 돼? 이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3x하고 얘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하고 얘 어떻게 해? 얘 그냥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돼. 잘 보이죠? 선생님 막 여기다 썼다 저기다 썼다 막 이래갖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항은 요놈하고 요놈이에요. 인수분해 했어. 얘네들은 그냥 계산한 거고 이쪽으로 가다 이래서 여기 아니야. 이쪽 가고 얘하고 얘예요.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봐봐. a에 x제곱 플러스 3x 이게 되고 잘 써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좀 길어요. 더하기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왔어. 됐죠?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이게 0이 돼야 되고 이게 0이 돼야 되죠. 얘를 한번 써볼게. A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이거 하나 하고 A는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옆에다 쓰자. 밑에다 쓰자. 계산을 좀 더 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따라오고 있죠. 지금 우리 한 게 뭐냐면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어요. 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는 조립제법 안 돼. 인수분해 자체가 안 돼.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이 상수항 부분을 인수분해 했더니 요걸 인수분해 했더니 인수를 찾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퀄형을 만들 때 A가 있으니까 A는으로 정리해봤다고. 그러면 봐봐. 요걸 함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하고 함수가 중요한 거야. 함수 관점으로 보면 얘는 상수함수죠. Y는 A고, 얘는 Y는 지금 이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얘도 또 Y는 A. 그러니까 뭐냐면 요 두 식하고 A하고 만나는 교점이 딱 2개다. 그거예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 교점 구하려면 얘를 꼭지점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묶어내고 X 플러스 2분의 3.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붙어있으면 플러스로 간다 했죠?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묶어내고 x 절반 2분의 5 이거 전체 제곱이고 제곱에 마이너스니까 4분의 25 이렇게 됐죠? 근데 이 플러스 1 붙어있구나. 4분의 얼마? 1 더하면 25니까 29죠. 됐어요?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요것들이 지금 축이 다 음수죠. 축이 음수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4분의 5 대충 그릴게. 정확히 안 찍고 4분의 29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얘는 2분의 3 뭐 적당히 여기 있다 할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꼭지점이 4분의 9 이거고 얘는 절편이 1이죠. 요거의 절편은 여기 더 작네. 이쪽으로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같으니까 이게 꺾어지는 폭이 똑같아. 근데 얘가 치우치니까는 어디선가 만날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질 거고 얘는 지금 이렇게 갈 거고 얘가 더 떨어지니까 얘는 0을 지나죠. 여길 지나면서 이렇게 만나요. 어느 순간에.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얘 그래프 그렸어. 그러면 y는 A 요거하고 교점을 구할 거야. y는 A는 그냥 상수함수죠. 이렇게 움직여. y는 A 얘 교점 없어요. 그러니까 실근이 없는 거야. 여기 딱 닿으면 어떻게 돼? 실근 하나죠. 그러면 여기 딱 닿을 때 실근 하나야. 그러면 이거보다는 A가 더 작아야 돼. 그죠? 어디까지? 슝 다 2개 되고 여기 딱 닿는 순간 3개 되는 거죠. 여기 닿는 순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보다는 더 작고 이거보다는 A가 더 커야 되죠. 이거보다 더 작아지는 부분 찾아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개, 3개, 4개.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럼 뭐야, 얘는? A 값은 4분의 9에서 따라서 끝났어.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쓰자. 따라서 A는 4분의 9보다는 더 커야 되고, A는 4분의 29보다 더 작다. 이거 완전 어려웠어, 사실은. 이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프 아니면 이거는 식으로는 도저히 선생님 머리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됐죠? 예, 두 번째 주제 보죠. 두 번째는 뭐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풀이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뭐냐면, 절대값이 있는 식은 우리 절대값이 아닌 0이 되는 부분을 수직선에다 찍어주죠. 그리고 케이스 주는 거예요. 케이스. 이게 기본이에요. 항상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는 좀 쉬운 문제, 1번부터 3번 뭐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런 문제에다가 그렇게 풀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깝죠. 뒤에 문제 더 어려운 문제 있을 건데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거리 개념으로 볼 거예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수직선상에서의 거리.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보죠. 얘 보면 일단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다 있고 요 문제만 쳐다봐봐. 제 루트 안이 완전 제곱꼴로 바뀔 수 있죠. 얘가 들고 있으면 왜 손가락질이지? 얘는 y에 대한 완전 제곱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잘 들여다보면 xy 이거 있으니까 앞에 거 x, y랑 3, 0하고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x, y랑 0, 4랑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얘는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봐. 얘는 좌표 이야기예요. 3, 0 얘는 0, 4 이렇게. 그리고 x, y는 적당히 이렇게 있겠죠. 이게 정확하게 적자. 3, 0, 0, 4 뭐 x, y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런 이야기죠. 여기 있으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근데 막 x, y가 움직이는데 합의 최소값이니까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딱 연결하면 어떻게 돼? x, y가 이 위에 있다고 치면 어느 위치에 있는 것보다 이 거리의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짧죠? 됐어요? 요거 지금 거리 관점에서 본 거예요. 거리 관점으로. 얘는 그러니까는 식이 나와 있는데 거리 관점으로 본 거고 다음 문제를 보면 일단 작년 3번 문제예요. 3번. 근데 요거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거를 식으로 풀면 너무 이렇게 무겁죠. 오래 걸리죠. 따라서 뭐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얘같이 얘는 지금 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하고 2x 사이의 거리 얘는 x 4는 4랑 x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거 같이 거리 합. 그래서 거리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얘는 이거 지우고 갈게요. 거리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수직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있다고 쳐. x가 그러면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2하고 4 이렇게 거리가 8. 그럼 x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일단 이 거리는 얼마예요? 얘는 거리 6이죠.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도 되죠. 돼요? 그러면 한 이쯤 있다고 쳐. 마이너스 3 정도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7이죠. 여기서부터 거리 1이죠. 그럼 요거 더하면 8이죠. 그러면 이쪽 바깥으로 튕겨나가면 안 되고 이쪽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네. 됐죠? 들어오면 돼. 막 들어와. 여기랑 대칭이라고 생각해갖고 여기서 벗어나도 돼. 5까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7이죠.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1이죠. 더하면 8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3보다 커 나왔고 x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적어서 오래 걸리지. 여러분들 보면 아마 10초 만에 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케이스 쪽에서 하면 오래 걸리죠. 됐어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봐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18년 4번 문제. 이것도 4번이니까 이것도 좀 이제 뭐 어렵지 않을 건데 문제는 제일 봐봐. 쟤는 거리라고 나왔어. 아예 거리 나왔어. 그러면 쟤를 식으로 여러분 쓸 거면 이렇게 쓸 거야. 절대값 x a까지니까 마이너스 3 0이 되는 부분. 거리니까 얘는 x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식으로 표현해서 케이스 쭉 할 거라고요. 근데 요것도 똑같은 관점에서 쳐다보면 x 얘가 3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하고 3 이렇게 있죠. 그러면 봐봐. 일단 x는 3하고의 거리가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아까도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이 거리가 8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x가 이쪽에 있으면 2배하면 16이라서 11을 넘어가죠.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죠? 근데 그러면 이때는 기준을 이렇게 잡지. 요놈하고의 중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죠. 그럼 얘 중점은 뭐야? 2분의 이거다 이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인데 2배를 해야 되죠. 그럼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면 얼마야? 여기서 여기 빼면 되죠. 2배 하니까 여기서 여기 빼니까 4니까 8이죠. 쏘리 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니면 빼니까 4가 되죠. 12니까 안 돼. 그래서 약간 땡겨. 이렇게 0까지 땡겨봐. 0까지. 땡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이니까 2배 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5가 돼서 더하면 11이 돼. 그러면 여기 0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계속 가도 되죠. 붙으면 돼.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한 4 정도 해볼까요? 4. 근데 얘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문제가 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야? 9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인데 2배 하니까 2가 되죠. 딱 11이네. 다행이다. 그래서 얘는 0보다 커 나왔고 x는 4. 일단 케이스 쪼개는 것보다는 빠르긴 한데 생각해봐봐. 위 문제는 바로바로 이렇게 됐죠. 그래라고 생각해서. 근데 얘는 2배가 붙어 있었어.
만약 이 안에 뭐 안쪽에서 무슨 장난이 돼 있으면 뭐 4배가 돼 있거나 이러면 그걸 풀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움직이라는 거는 기본인데 이제 4번이나 이런 문제나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거리 개념으로. 근데 우리 일단 요 관점도 있고, 근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케이스 쪽에는 문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항상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그래프 관점으로 가야 돼. 그러면 요걸로 예를 들지 말고 이 앞에 문제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그래프 관점으로 어떻게 요거를 접근할 수 있는지. 그냥 그래프는 함수라고 그랬어요. 함수 관점이에요. 그럼 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함수로 놔.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4 이렇게. 쟤는 y는 8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계속 쪼개야 돼. 근데 봐봐.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림을 마이너스 2 있으니까 한 이쯤 그려야겠네.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0이 되는 점 마이너스 2 4 이렇게 있다 할게요. 봐봐. 우리 그냥 케이스 쪽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이쪽보다 더 작으면 기울기로만 따져봐. 그래프 그릴 때 직선이니까 마이너스면 이쪽이 이쪽에 있을 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돼?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함수를 잡을 수 있네. 바로 마이너스 2x. 둘 다 마이너스 붙어갖고 나오니까 플러스 2예요. 그럼 요걸 다 그려봐. 마이너스 1 때 뭐예요? 함수값 6이에요. 6. 그냥 적당히 6이 여기다 할게.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사이는 두 개 부호가 다르니까 상수함수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붙겠죠? 여기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6일 거야. 그냥 6 찍었으니까 이제 이대로 찍어주면 돼, 사실은. 그거 안 따져도 돼요. 어차피 이어져야 돼, 무조건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커지면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 함수는 어떻게 돼? y는 2x 그대로 적으면 되네. 마이너스 2. 그래요? 여기 2 대입하면 6 되고, 이 기울기 2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주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 y는 8 그래프는 한 이쯤 있다 할게요. 아이고, 망했어. 8 이렇게. 됐어요? 그래 놓고 뭐라냐. 요 교점에서 요 교점 여기서 찍어줄 거고, 얘가 8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되지.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오면 되는 거죠. 밑으로, 얘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8일 때, 얘가 8이면 어떻게 돼? 아까 이제 했는데, 계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이었죠. 여기서는 얘가 8이면 어떻게 돼? 넘어가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지금 이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서 뭐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지는 문제가. 됐어요? 예, 다음 거 해보죠. 연립부등식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근데 이제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알고 있는 연립부등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두 개씩 묶어서. 근데 문제는 연립부등식 문제 풀 때 기본 문제들은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뭐 조건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해를 구하고, 아니면 뭐 최고차를 소거한다, 상수를 소거한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기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함수적인 표현을 바꿔야지 문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범위 구해서 푸는 문제인데 그냥 맛배기로 이 문제를 그냥 넣었어요. 학교에서 나온 거라서. 20년 7번 문제. 쟤는 저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이런 식으로 바꾸죠, 항상.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게 2x제곱이다. 이거하고, 2x제곱, 얘는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이렇게. 그 다음 뭐래? 얘를 정리를 하죠.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넘어갔으니까 크거 나왔다. 얘네 쪽 넘기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4가 작거 나왔다. 그럼 얘 풀 때 어떻게? 0이 되는 부분을 찍어주죠. 얘는 2하고 3, 얘는 1하고 4,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찍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3 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요. 그래 얘는 2보다는 더 크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마이너스 4. 4의 값이 되죠. 4에서 1까지 가네. 에이, 별거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x가 마이너스 3까지. 그래서 곱을 하면 12가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풀이, 연립부등식 풀이에요. 그것도 이제 난이도가 하에 해당되고,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형태를 봐봐. 얘랑 그 다음 걸 비교해 볼게요. 형태를 보면 한 문짝으로 한 연립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쟤는 가운데 게 지금 미지수가 2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저걸 연립하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쟤를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 함수적 관점에서 보자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봐봐. 쟤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고, y는 mx 플러스 n 직선이네. 얘는 또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이거 3개로. 그러면 크게 보면 얘는 봐봐. 위로 볼로. 그리고 얘는 문자가 하나도 안 섞여 있죠. 근데 얘보다 얘가 더 크대.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얘는 직선이야. 우리 mn을 전혀 모르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라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임의의 직선인데, 이런 직선은 굉장히 많죠. 그래? 기준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를 잘 들여다보니까 요놈의 문제 풀라는 게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을 구하래. 근데 이런 임의의 직선이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일정하게 안 나와. 그냥 대충 잡아도 일정하게 안 되는 mn을 찾을 수 있어. 그죠?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떤 상황에서만 저게 항상 성립해요? 우리 요거 풀어보면 분명히 이거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얘가 이렇게 접해야 돼. 이거 딱 접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mn이 딱 하나만,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만 결정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이 문제 못 풀어요. 틀린 문제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알겠네. 여러분들 상황을 설정을 해봐야지 어떤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얘랑은 우리 알고 있으니까 얘를 연립해서 x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만약에 x 값이 존재 안 하면 위에 거겠지. 그러면 틀린 문제. 만약에 존재를 하는데 접하면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상황. 됐어요? 그럼 해봐. 그러면 저기 항상 선생님이 그러면 얘를 2개 갖다 놓고 하자 그냥. 바로 할게요. 얘 2x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넘어오면 플러스 8 뜻은 0. 2로 나눠주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이어서 얘가 완전 제곱 x는 2일 때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접한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이 점이 x좌표가 2라는 거고, 아무 데나 대입해. 여기다 대입할게요. 2 대입하면 4, 2, 7, 9, 4니까 13. 그러니까 2,13에서 접한다는 거네. 됐어요? 그럼 이 직선이 지난 점 알죠? 그럼 y는 지난 점 알고 기울기를 몰라. m에 x-2 플러스 13이란 놈이지.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 놈이나 요 놈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이 지점을 지나면서, 접점을 지나면서. 돼요? 그러면 요거랑 갖다 놓자. 이거랑 갖다 놓으면 이제 식을 적어볼게. 그럼 x 제곱 더하기 1 빼기 m x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m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13이 넘어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6인가? 그렇지. 맞죠? 마이너스 6. 됐어요? 요거에 대한 판별식 여기다 적을게. 판별식이 뭐?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 빼기 2, 4, 8m 더하기 24 이게 0이 되는 m을 찾겠다. 그럼 m제곱 마이너스 10m 더하기 25는 0. 얘도 완전 제곱이네. m은 5. 됐죠? 됐어요? 그러면 m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네. y는 5x m이 5였지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3. 따라서 m제곱 빼기 n제곱은 25 빼기 9 됐죠? 그러면 이제 얼마냐? 16이지. 됐죠? 이렇게. 네. 그냥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리고 사실 이 기울기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을 배우면 완전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냥 여기서 바로 5 나오거든요. 됐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조금만 해봐야 돼요. 넘어갈게요. 함수적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문제, 고난이도 문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모의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들에서 많이 출제가 돼서 그냥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거 지우고 갈게.
이 문제를 보니까 2차 부등식, 요거 잠깐 더 소개하면, 아까 이제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학교가 현대고에서 작년, 재작년 두 번 다 출제됐고, 이거는 재작년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 숫자만 약간 달라. 다 똑같아, 조건들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나온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돼.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게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좀 이따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조건이 약간 바뀌어. 조건이 약간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게 살짝 더 어려워져요. 아니다. 많이 더 어려워진다. 그냥 볼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봐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일단 요거 해가 저거래. 알파 베타래요. 일단.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뭐야? 이 구간 사이의 길이죠. 길이가 자연수래.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빼면 자연수가 된대. 두 번째는 저 안에 만족하는 정수가 3개래. 그러면 우선 제가 요거를 할 때 우리 어떻게 해? 요게 0이 되는 점을 찍어주죠. 그럼 제 0이 되는 점 뭐예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 하고 또 a가 이게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죠. 그래요? 알파 또는 베타야. 됐어?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저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때 어떤 놈이 더 큰지 모르니까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저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하는 거 아무렇게나 해. a제곱 절대값 붙이면 똑같죠. 마이너스 a. 어떤 놈 큰지 조건 따라서 바꿔주면 돼. 이게 그냥 자연수다. 가족군이 그냥 이 이야기야. 그죠? 두 번째는 알파 베타가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3개래. 그러면 일단 이건 가족군을 썼고요. 나 조건을 볼게. 보통 우리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저 값 구한 다음에 수직선에 일단 놓았다고 쳐. 이렇게 놨어. 근데 우리 뭔지 모르니까 일단 정수점을 먼저 찍어보고 생각하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줄게요. n 플러스 3. 만약에 요 알파하고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생각을 해봐. 정수. 그럼 이 사이의 값이 그 정수가 3개가 되려면 이게 알파 베타가 정수일 때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저기 뭐 베타 알파라 했으니까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라고 생각하면 딱 3개 되죠. 정수일 때. 첫 번째 정수일 때는 이렇게 돼.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적자 그냥. 첫 번째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냥 2가 돼. 이때는 알파 베타가 정수일 때. 됐죠? 근데 봐봐. 여기서 살짝 움직여. 얘가 베타가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이쯤 있다고 해봐. 베타가. 이쯤에 베타가 있어.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살짝 오면 되나? 어차피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 떨어진 거리하고 여기서 떨어진 거리 같아야 돼. 이쪽으로 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 사이에 2개밖에 없네. 3개 냈는데.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대신에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하고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알파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알파 베타 정수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돼. 맞아요? 됐어요? 그래야지 하나 둘 세 개가 돼. 두 번째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되는 경우는 알파 베타는 정수가 아닌 경우. 더 엄밀히 따지면 알파 베타 그래 그렇게 하자. 다 푼 다음에 다시 한번 코멘트 할게요. 그러면 봐봐. 해봐 이제. 여기서 1번부터 하면 지금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3이고 올라간 마이너스 5a죠. 이게 벗겨지면서 1번이에요. 풀마 2가 돼. 이때는 요 값도 정수가 되는 놈을 찾아야 돼. 그럼 오케이 하자.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하자 하고 있지. 이게 플러스 4니까 이제 넘어오면 마이너스 4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 a제곱 플러스 4 걸려. 얘는 a가 뭐야? 1하고 4 정수되죠? 얘는 굳이 구한다고 하면 a를 굳이 구한다면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가? 4ac죠? 뭐 나올 거야. 정수 안 나오죠 얘는. 그래서 얘는 안 될 거고 얘가 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도 똑같네. 여기는 똑같이 그냥 계산할게요. 단순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5xa 풀마 3 이때는 정수가 아니어야 돼.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가 넘어가면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거 하나 하고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은 0. 그럼 얘는 뭐야? 1하고 6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하고 6 이거 나왔고 얘는 2하고 3이고 둘 다 마이너스네. 얘는 그래서 2하고 3. 그럼 여기가 뭐야? 다 정수네. 그럼 이때 없네요. 이거네. 돼요?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준 잡기가 힘들고 근데 사실 기본은 뭐냐면 수직선에다가 찍어준다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문제라고 했죠. 저기 현대고에서 나왔던 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바뀐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건 맞아. 근데 넘어가다가 딱 가운데 왔을 때 또 바뀌어요. 마이너스 2분의, 그 2분의 1이 붙는 것 때문에 정수가 돼 또 따로. 그래서 그때는 이 정수 부분이라고 표현 안 하고 알파 베타의 소수 부분을 필요했을 때 0에서 2분의 1일 때 하고 2분의 1하고 1일 때 또 정수일 때 이렇게 아니 0일 때 이렇게 쪼개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문제 풀듯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아주 기발한 방법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 먼저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문제를 이해하는 게. 됐죠? 그러면 방부두식 문제는 여기까지.